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천안에게 2대1로 패하며 또다시 중요한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수원이지만 이날은 변성환 감독 부임 전만큼 수비 밸런스가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날 수원이 천안에게 패하게 된 과정을 수원의 공격 패턴, 천안의 역습, 백동규의 퇴장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은 이날도 약속된 패턴으로 공격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유독 선수들의 패스미스가 많이 나오며 발목을 잡혔습니다. 조윤성이 볼을 잡은 상황, 배서준이 명준재와 신영민 사이 간격으로 내려와 이시영에게 연결하고 이때 이규동이 측면으로 빠지며 이종성, 이규동, 이시영, 배서준이 두 개의 삼각형을 형성하지만 이종성의 패스미스로 공격이 끊깁니다. 이번에는 조윤성이 이시영에게 패스하는데 이를 본 이규동이 곧바로 내려오고 배서준이 중앙으로 이동하며 삼각형을 만들죠. 하지만 이번에도 이규동의 패스미스로 공격권을 헌납합니다. 또한 수원은 휴식기가 무색할 만큼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왼쪽 풀백 손호준이 천안의 미드필더 이광진과 신영민 사이 간격을 보지만 뮬리치는 내려와서 볼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손호준은 이 공간으로 패스를 하는데 이 패스마저 부정확하게 연결되며 패스미스가 되죠. 이날 천안의 수비진은 뮬리치가 볼을 받아주러 내려갈 때마다 뮬리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공격 진영에 머무르며 뒷공간을 노리는 파울리뉴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였는데요. 뮬리치가 내려올 때마다 수비수들은 수비라인을 지키고 대신 미드필더 신영민이 뮬리치를 마크했죠. 지금도 신영민이 뮬리치를 마크하는 상황인데요. 백동규의 패스미스가 나오며 천안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수원은 전반부터 많은 패스미스를 범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손호준이 좌측면에서 볼을 잡고 돌연 중앙의 애매한 공간으로 패스하는데요. 이것이 천안의 투톱에게 끊기고 천안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왼쪽 윙 마일랏은 올 시즌 수원의 윙어로 출전한 국내 선수들보다 수비 전환이 훨씬 느리고 경기 초반 발목이 접질린 이종성은 포백 보호를 못해주는 상황, 백동규가 명준재를 놓치고 손호준과 이규종이 퉁가라를 놓치고 퉁가라의 땅볼 크로스를 조윤성이 차단하지 못하고 박지민은 애매한 포지셔닝을 취하며 못다가 선제골을 넣습니다. 이 장면 이후 이종성은 김상준과 교체되죠. 변성환 감독은 이날 천안의 4-4-2 수비 대형을 상대로 중원에서 천안의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활용하지 않고 공격 숫자를 많이 확보한 뒤 롱볼을 통해 한 번에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천안의 볼백 주위에 공격 숫자 5명이 존재하죠. 그리고 벌어진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활용하지 않고 한 번의 롱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천안의 4-4-2 수비 블록은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좁지만 미들라인과 투톱 사이 간격은 넓습니다. 이 공간을 수원의 원볼란치가 활용해야 하는데 이날 수원은 많은 공격 숫자를 두고 센터백들이 한 번에 침투 패스를 넣어주는 패턴을 고집합니다. 따라서 공격 전개 과정에서 원볼란치 김상준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이렇게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하며 공수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패스미스가 자주 나오다 보니 수원의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왼쪽 풀백 황인택이 볼을 잡을 때 천안의 4-4-2 수비 대형에서 우측 윙이 끌려 나오며 중원의 공간이 비는데 이 공간을 아무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격수 5명이 모두 높은 위치에 머무르며 침투할 준비만 하죠. 이날 수원이 롱볼을 이용하지 않고 천안에 벌어진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제대로 활용한 것은 이 장면이 유일했습니다. 조윤성이 배서준에게 패스하는데 이를 본 이시영은 중앙으로 달려갑니다. 배서준은 중앙으로 드리블하며 왼쪽 풀백 유용원과 미드필더 신영민을 끌어들이는데요. 덕분에 천안의 투미들 신영민과 이광진 사이 간격이 벌어지죠. 그리고 배서준은 이시영에게 패스하는데 이때 벌어진 투미들 사이 간격으로 파울리뉴가 내려옵니다. 이후 이광진이 급하게 신영민과의 간격을 좁히자 이광진과 우측 윙 이지훈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손호준이 이 공간을 이용해 마일랏에게 패스하며 수원이 공격을 전개하죠. 천안의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 대신 수비 밸런스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롱볼을 주로 활용한 것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러한 패턴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일랏이 내려오고 손호준이 전진하는데 백동규가 손호준에게 정확하게 패스합니다. 손호준이 내준 공을 파울리뉴가 슛으로 연결하지만 박주원의 선방에 막히죠. 이런 식의 공격 패턴은 후방 막판에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는 백동규 퇴장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수원이 공격 패턴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수비수들의 빌드업 퀄리티였습니다. 지금은 이시영이 올라가며 손호준, 백동규, 조윤성이 3백을 형성한 상황인데요. 상대의 1선이 투톱이기 때문에 수원의 3백이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빈 공간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천안의 투톱 앞에서 볼만 돌리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백동규가 볼을 잡고 살짝 전진하는데 이때 손호준은 뒤로 이동합니다.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서 손호준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좌측면의 빈 공간으로 전진해 백동규의 패스를 받았다면 좌측면에서 볼을 잡고 하프 스페이스로 드리블하며 천안의 넓은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전진 패스를 하거나 천안의 미드필더들이 간격을 좁히면 반대편 빈 공간에 이시영에게 오른발로 전환 패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정발보다 역발 풀백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손호준이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것을 보고 이러한 장면을 기대했지만 손호준은 뒤로 물러섰고 수원의 3백이 천안의 투톱을 앞에 두고 의미 없이 볼을 돌리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시영이 전진할 때 이규동이 내려오고 배서준이 중앙으로 이동하는 패턴도 읽히고 말았는데요. 명준재가 이규동을 따라가고 신영민이 배서준을 따라가며 볼을 뺏어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발밑이 정말 좋은 센터백이라면 마크가 없는 이시영에게 로빙 패스를 했겠지만 현재 수원의 수비진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배서준과 이규동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조윤성이 마크가 없는 이시영에게 패스를 시도하지만 패스가 부정확하여 공격권을 헌납하는 모습이죠. 천안은 볼을 따내면 우선 못다에게 연결하고 못다가 백동규나 조윤성과의 경합에서 대부분 승리하며 달려들어가는 퉁가라에게 연결하는 패턴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지금도 못다에게 패스를 받은 퉁가라가 위협적인 역습을 만들며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지금은 수원의 공격 상황으로 대부분의 수원 선수들이 올라와 있는데 천안의 역습 패턴에 대비한 수원은 센터백 백동규를 전진시켜 못다를 마크하게 합니다. 하지만 혼전 상황에서 못다가 백동규와의 경합에서 이기고 천안이 역습을 진행하죠. 수원의 수비진은 조윤성과 손호준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부터 전력 질주하며 내려오는 이시영 이 셋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천안이 위협적인 찬스를 맞이하죠. 지금도 조윤성이 전진해 못다에게 붙지만 못다가 소유권을 지키고 천안은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투입합니다. 김상준의 위를 받치는 미드필더들이 모두 높게 전진해 있는 상황에서 윙 마일라까지 느린 수비 가담을 보여주며 수원이 천안의 역습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수원은 경기 내내 못다와 퉁가라를 중심으로 한 천안의 역습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못다가 백동규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하며 천안의 빠른 공격이 진행되는데 퉁가라의 슛을 박지민이 잘 막아내며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이죠. 이렇듯 못다는 수원 센터백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천안은 코너킥 상황에서 아웃스윙으로 길게 띄워주고 못다가 뒤로 돌아 들어가며 헤더를 하는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백동규가 못다를 잘 막지 못하며 천안이 수원의 골망을 흔들지만 그 전에 골라인 아웃 판정을 받으며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천안의 코너킥 상황에서 못다가 넓게 돌아 들어가는데 백동규가 못다를 놓치며 수원이 다시 위기를 맞죠. 최근 수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노출하는 불안감 역시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을 거치지 않고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한 뒤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변성환 감독의 전략은 후반 80분 이후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김지호가 내려와 우측 풀백 박중강을 끌고 변성환 감독의 손짓대로 파울리뉴가 침투하죠. 황인택이 정확하게 패스하며 수원이 좋은 찬스를 맞습니다. 지금은 김주찬이 침투하는 이시영에게 정확하게 패스하고 이시영이 중앙으로 볼을 연결하지만 김지호의 슛이 크게 빗나가고 말죠. 이렇게 수원이 경기 막판 분위기를 가져오던 때 백동규의 퇴장이 나오며 또다시 경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 명이 부족한 수원은 김상준과 이규동을 한 칸씩 내리고 전방에 파울리뉴를 배치하며 롱볼로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파울리뉴가 공중볼 경합에 밀리며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로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파울리뉴는 이규동보다 볼을 가지고 개인 역량으로 전진하는 능력이 좋고 이규동은 전방에서 버텨주며 연계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규동을 전방에 두고 파울리뉴가 밑에서부터 전진하고 침투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물론 수비적인 안정감을 생각하면 이규동을 내린 선택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백동규의 퇴장 이후 수원이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던 중 퉁가라의 크로스를 못다가 마무리하며 천안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수원은 또다시 중요한 경기에서 패하며 주춤하고 말았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보인 불안 요소들을 변성환 감독이 잘 추스르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